예, 안녕하십니까. 이 또 안세영 선수 관련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팩트 체크 차원에서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방송을 제가 오늘부터 이제 그 여름 휴가인데 잠깐 짬을 내서 또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안 선수 관련해서 이 지금 요 사진 영상과 같이 여러 방송 언론에서 신문에서 그 안 선수 주장과 관련해서 이제 주장 중에 이런 뭐 스폰서 또는 계약적인 부분 이런 제한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좀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 그 참 김보름 선수 때도 그렇고 이런 과장 왜곡된 언론 보도가 참 거기에서 촉발이 됐는데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스포츠 팬들한테 올바르고 제대로 된 정보를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과장하고 왜곡한 보도 그러니까 시청자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도 이렇게 그 내용을 제공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괜한 쓸데없는 그 논란이 또 일어나고 있고 또 이게 엉뚱하게 또 엉뚱한 방향으로 또 그 논란이 일고 있어서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뭐냐면 안세영 선수 관련해서 이런 뭐 안세영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부당하게 이런 그 제한을 받고 있다. 스폰서라든가 계약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이제 그 뭐 방송 보도라든가 언론에서 그렇게 지금 쏟아지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좀 제가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쓸데없는 그런 논란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논란을 좀 이 방송에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만이라도 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좀 받으시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면이 예, 이게 제가 준비한 화면인데요. 이게 뭐냐면 요 안 선수 주장과 관련해서 주장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신인 선수 연봉 제한하는 문제, 그리고 스폰서 제한하는 문제, 그리고 용품 개인 용품을 사용하는 걸 제한하는 문제. 크게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인 선수 연봉 제한은 뭐 처음에 그 실업팀에 들어가는 선수, 신인 선수, 뭐 계약금이 이래서 뭐 대졸인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그다음에 고졸인 경우에는 1억 이렇게 상한을 두고 있다. 그리고 3년 차까지는 연간 7% 이내로 이렇게 좀 올리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이 처음에는 6천만 원, 대졸인 경우에는 6천만 원, 그다음에 그 고졸인 경우에는 5천만 원 이렇게 해놓고 연간 그 7% 이내로 이렇게 올리는 걸 제한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3년 차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당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선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선수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 선수 만약에 요 규정을 적용을 받는 그러니까 신인 선수 실업팀 입단 3년 차까지 그 선수 그러니까 뭐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선수들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쟁점이 말 그대로 계약 자유 원칙과 공정 경제 질서 원칙과의 충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참 그리고 이거는 배드민턴 협회 규정이 아니라 이거는 그 산하에 있는 실업 배드민턴 연맹의 그 선수 등록 관리 규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뭐 협회를 비난하면서 해서는 안 되고요. 자, 뭐냐? 이것이 다른 프로 스포츠와 다른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신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금이라든가 연봉을 제한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룰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프로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야구나 뭐 그 미식축구나 다 처음에는 이런 신인 선수의 그 계약금이라든가 연봉을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도 마찬가지고 프로야구도 마찬가지고 프로축구도 그렇고 프로야구도 그렇고 프로농구도 그렇고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제한이 없으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계약 자유 원칙이죠. 그러면 이게 돈 많은 구단은 돈 많이 주게 되고 그다음에 돈이 좀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구단은 또 많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 구단에게 쏠리는 거죠, 우수 선수들이. 그러면은 이른바 공정 질서, 공정 경쟁 질서가 어렵죠. 그러면 그 스포츠, 그 종목 스포츠 전체가 다 어떻게 보면 그런 기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는 이제 금액, 예를 들어서 뭐 계약금 그거 자체 처음에 아니면 또 처음에 이렇게 6천만 원 이것이 뭐 적다 그러다 이건 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제한을 풀어달라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스포츠 전체의 어떤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일단 신인 선수 제한은 이거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금액만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얘기를 해서 뭐 이게 너무 지나치다 얘기하면 올릴 수는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고요. 두 번째, 이제 스폰서 제한 문제예요. 스폰서 제한. 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 보도에 보면 우리 이 안 선수도 이거 뭐 스폰서를 풀어달라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죠. 이렇게 그렇죠? 뭐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 예, 예. 이것 때문에 내가 내 능력에 따라서 오히려 제대로 좀 그 수입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좀 오히려 이제 손해를 보는 것 같다.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요,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제가 조금 전에 보였던 저 화면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언론 보도들이 잘못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배드민턴 협회 그리고 BWF 그러니까 세계 배드민턴 협회 규정상 제한되는 거는 모든 스폰서라든가 모든 이런 광고 활동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국제대회 나갔을 때 이제 유니폼을 입잖아요. 유니폼. 그 유니폼을 입는데 지금 현행 BWF 규정과 우리 협회 규정에 의하면 이 유니폼에 붙이는 그 스폰서 중에서 개인 스폰서, 협회 스폰서가 아닌 개인 스폰서는 한 개, 그것도 우측카라의 한 개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개도 협회 스폰서와 동정, 경쟁 관계에 있는 브랜드는 금지하는 것이죠. 제한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모든 스폰서 또는 모든 광고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유니폼에 붙는 스폰서, 노출되는 스폰서만 한 개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한 개로. 그런데 이거는 우리 배드민턴 협회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먼저 BWF 규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여러분 BWF Advertising on Player Clothing 브랜드 그 홍보 규정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현행 BWF 이 규정상 로고 있죠. 로고. 유니폼에 로고를 붙일 수 있는 곳은 5군데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양쪽은 똑같은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5군데로 제한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5군데에는 협회 엠블럼이라든가 또는 그 협회 스폰서 그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포함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선수 개인 스폰서를 무제한으로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5군데인데 여기서 협회 엠블럼, 그 다음에 이 유니폼 제조사 로고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협회 스폰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남는 자리는 2개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협회 스폰서 하나를 더 붙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남는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그래도 개인 선수의 어떤 그런 수익 활동 기회 보장 차원에서 이 자리는 선수 스폰서를 허용은 하겠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한정 그렇게 개수를 늘릴 수가 없어요. 늘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사진을 보면,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지난 이번 올림픽 말고 다른 그냥 국제대회에서의 안세영 선수 그 사진 영상인데, 여기 보면 그 KB 협회 메인 스폰서 들어갔고 하나, 그다음에 요넥스 요 유니폼하고 용품 브랜드인 요넥스 들어갔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태극기 들어갔고, 여기 뭐 협회 엠블럼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세 자리. 그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우리 또 저 협회 스폰서 들어갔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지금 정확히 안 보이는데 아마 다른 아마 요넥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요. 그러니까 나머지 요 카라에 이제 하나 뭐 붙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래도 개인 선수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 글로벌 룰이죠. 룰. 그러니까 요거가 아닌 다른 이 유니폼에 브랜드가 로고가 노출되지 않은 다른 스폰서라든가 다른 광고 활동은 다 제한 없이 하고 있어요. 제한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제한은 없어요. 근데 마치 뭐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뭐 스폰서가 다 뭐 금지되는 것처럼, 한 개로만 스폰서 계약이 제한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인도의 같은 이제 여성 선수인데 랭킹은 지금 현재로서는 안 선수보다는 많이 뒤집니다. 인도의 신도라는 여자 선수인데 그래도 인도를 대표하는 여자 배드민턴 선수니까. 근데 이 선수가 보면은 뭐 스폰서라든가 광고료로 뭐 97억 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언론을 보도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할 수 있죠. 왜? 이 신도 선수는 이 유니폼에 드러난 로고 요 업체 말고 다른 업체와 스폰서 계약도 하고 광고도 하고 많이 찍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벌어들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안세영 선수도 다른 광고 많이 찍고 그다음에 또 이 유니폼에는 노출이 될 수 없지만 노출이 되지 않는 조건으로 다른 또 후원 계약을 맺어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지금보다 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뭐 지금 협회가 뭐 제한을 해서 못 버는 게 아니고, 네, 협회 룰의 규정상 제한되는 거는 유니폼 여기 노출되는 그 스폰서 로고를 한 개로 한다는 거, 그리고 동종 업종 협회 스폰서 업종과는 이게 좀 겹치서는 안 된다는 거. 근데 이렇게 겹쳐서는 안 된다는 거는 대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국제적으로 많은 해외 다른 나라 협회도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만의 이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제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이제 이렇게 겹치는, 그러니까 동종업체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국민은행인데 여기에 선수 개인 스폰서가 신한은행이라고 하죠. 여기 신한은행 들어가 봐. 그러면은 메인 스폰서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또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문제냐? 이제 그 세 번째 문제가 용품이죠. 용품 문제.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규정은 이게 왜 안 열리냐? 예. 국가대표 훈련하고 대회 참가 시에는 협회가 지정하는 유니폼과 용품을 착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라켓이라든가 신발, 용품이에요. 유니폼은 개인 선수가 따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그 대표 선수단으로서 참가한 거니까 유니폼 똑같이 입어야죠. 어떻게 이게 나만 따로 입겠다 이건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용품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요넥스인데 요넥스 용품을 다 원칙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나는 다른 브랜드
사용 지금 규정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신발도 요넥스 신발밖에 운동화밖에 신지 못하죠. 그러나 선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브랜드를 선호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브랜드와 계약을 하면 또 그 스폰서 계약과 관련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근데 현행 규정은 그걸 막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개인 이익, 선수의 이익이 우선이냐 또는 협회의 이익이라보다는 어떻게 보면 협회는 공익적 스포츠 배드민턴 전체의 어떤 이익이죠. 그러니까 공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의 이익을 우선할 것이냐, 그거에 이제 충돌이거든요. 그거의 충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진짜 이 안 선수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 이 포인트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용품 사용 여부가.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가치 판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수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풀어야 한다는 것이고, 아니다, 이거는 선수보다는 이 스포츠 그 종목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된다, 그 이익이 우선이다라고 하면 또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만 이제 이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나라도 많은 나라가 우리 지금 협회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냥 이러한 용품을 다 그 협회 스폰서와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협회는 그러한 스폰서십을 통해서 이른바 그 스폰서 료를 받아서 그 비용으로 대표 선수 훈련시키고 국제대회 참가하는 비용에 쓰는 거거든요. 또는 다른 뭐 이러한 협회 또 행정 비용에 쓰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독점권,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 그러니까 독점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독점권에 대한 대가로 스폰서는 적지 않은 금액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독점권을 보장하지 못하면 그만큼 스폰서 가치는 깎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또 금액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협회로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죠. 손해를 보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면 국가대표 훈련시키고 국제대회 참가하는 그런 비용에 있어서 또 이제 예산이 적을 수가 있다는 그런 또 손해와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수 개인의 이익을 보장할 것이냐, 또는 협회 어떤 전체의 차원에서 그 이익을 좀 우선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입장이 무조건 옳다, 또는 어느 입장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가치 판단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안에서 무조건 막 협회 협회의 입장이 나쁘다, 막 협회 규정 룰이 잘못됐다, 이렇게 무조건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예, 가치 판단의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안정 선수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 보도가 조금 좀 과장하거나 왜곡한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은 자칫 안 선수가 모든 어떤 스폰서라든가 광고 활동 같은 거를 제한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점. 지금 안 선수 나이키 오프라인 뭐 온라인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죠. 아무튼 그 광고 활동 모델로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광고 활동 할 수 있다니까요, 모델로. 근데 다만 제가 보기에는 안 선수 입장에서는 나이키와의 계약에서 현재 신발은 대회에서 이렇게 신고 못 나가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계약 금액에서 그 부분이 감액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나이키 입장에서 그러한 뭐 올림픽이라든가 국제대회에서 신발까지 신으면 나이키 입장에서는 자기 브랜드가 노출이 되니까, 그러면 그만큼 더 계약 금액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선수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풀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협회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풀어주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독점권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또 협회 스폰서로 또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그것은 결국은 공익적 측면에서는 또 손해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양측의 그런 충돌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제대로 이런 논란을, 그럼 만약 지금처럼 협회가 룰이 무조건 뭐 잘못됐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러분, 제가 좀 제대로 팩트 체크를 좀 해드렸습니다.